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진드기 잡는 개미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긴 장마, 한 54일이라고 하나요? 가장 긴 장마가 끝나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햇볕이 쨍쨍 나고 완전히 또 거꾸로 폭염이 내려쓰고 있는데요. 저도 요 옆에 있는 하우스랑 벌통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무거운 거 박스 나르다가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좀 접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지어지지도 않고 나름대로 좀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이 상태로 또 벌 뚜껑 열고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또 더 무리가 따를까봐 최대한대로 작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해야 될 일은 태산인데, 이번 비로 해서 피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미산 60%로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개미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 말씀드릴 거는, 원래는 직접 벌통에다 개미산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손이 이제 불편한 관계로 벌통을 또 이제 벌을 다루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러다가 또 자칫 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냥 빈 벌통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고무장갑도 껴야지 되는데 끼다 보면 굉장히 좀 통증이 있고 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것도 좀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 안 하는 거 정말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미산을 활용할 때 준비물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마스크, 일반적인 마스크를 하셔도 뭐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방독용 마스크,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방독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래도 방독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미산이 휘산이 되면서 특히 이제 내 눈에 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고글이라고 하죠. 우리 스키 쓸 때 착용하는 그런 거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이제 보안경 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미산을 이용할 때 활용하는 도구들이, 지금 저는 개미산 기화기라는 걸 이용합니다. 개미산 기화기 형태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조금은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요거는 돈 주고 사야지 되는 건데, 돈 안 들이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키친타올 아시죠? 키친타올을 한 2겹 정도 접어서, 또는 그 주방용 행주 있잖아요. 행주를 한 4분의 1 정도로 잘라서 플라스틱 케이스, 이제 김치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은 다음에 개미산 액을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꾹 짜서 한 장씩 떼내면 그게 약 한 30cc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무장갑 끼고 하다가 또 키친타올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액이 막 묻고 해가지고 화상 입었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돈 투자하시더라도 좀 안전한 도구들 이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행주라던가 키친타올 이용할 때는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집게 같은 거, 핀셋 같은 거 이용하셔서 절대로 손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아시스라고 해서 꽃꽂이 있죠. 꽃꽂이 할 때 보면은 약간 뭐 녹색 같은 거에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거기다가 또 주입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오랜 동안 또 개미산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그 기저귀 있잖아요. 아이들 착용하는 기저귀에 그 이제 소변이 묻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면 부분에다가 또 개미산을 넣어서 그것을 위로 향하게 하지 않고 그 개미산 묻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벌통 아래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고, 오늘 저는 기화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화기에 보면 이렇게 문을 또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빨리 휘산이 될 거고, 닫게 되면은 옆에 구멍이 있어서 요걸 통해서 좀 천천히 휘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처리랑 장기 처리 방법이 있는데, 단기 처리라는 것은 거의 뭐 하루나 뭐 이틀 안에 그냥 바로 처리하는 거고, 장기 처리는 최소한 3일 이상 이제 처리하는 건데, 장기 처리하실 때는 문을 닫아두고 옆으로만 나오게끔 하고, 단기 처리할 땐 그냥 바로 열어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개미산을 활용할 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6도 이상이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희석액 60%나 65% 정도 희석액을 이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6도 미만이 될 때는 원액을 이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액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도 조금 더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벌들한테도 혹시라도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양도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60% 희석액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낮에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30도가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낮에 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아침 일찍 치시거나 또는 저녁 때 치시는데 보통은 저녁 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해가 나 있는데 한 6시, 7시 넘어가면 해가 이제 점점 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 또 착용하다 보면은 또 막 목소리를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생략하고 그 개미산 희석액인데 요거 대신에 다른 이제 물 준비했거든요. 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사기를 이용하는데 주사기가 이게 60cc 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통에 기화기 한 통에 30cc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매상 기준으로 한 통에 30cc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한 장에 3cc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벌통에 소비가 5장이 있어요. 그러면 3, 5, 15, 15cc를 하는 게 아니고 벌통 크기, 내가 소비가 2장이 있건 3장이 있건 간에 벌통 크기 기준으로 해서 신매상 같은 경우에는 30cc. 그다음 만약에 그럼 구매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매상 같은 경우는 39, 27, 27cc. 그다음에 또 12매상 같은 경우에는 3에다 12 곱하니까 36cc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 벌통 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60cc 돼 있으니까 한번 쭉 빨아들여 가지고 반 30 반하고 또 반하고 이렇게 2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미양봉이나 부업양봉 하시는 분들처럼 약간 뭐 벌통수가 10여 통 미만이신 분들은 조그만 케이스 같은 거 준비해서 이 기화기에다가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통을 들고 가서 벌통에다 하나씩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벌통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벌통 안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주사기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저는 한 30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미리 주사기 바늘만 30개를 딱 준비하게 되면은 여기 60이니까 몇 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60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이제 그 박스에다가 가져가서 하나씩 뚜껑 열고서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안경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 쓰시고요. 장갑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물이거든요. 물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페트병 자체로는 이것을 또 따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페트병에 담아 있는 것을 이렇게 입구가 넓은 이제 통에다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희석액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또 개미산이 희석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미산이 또 비중이 높아서 한 1.2인가 물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기 쉬우니까 반드시 흔들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로 이용해서 고무장갑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쭉 빨아들여서 60이 되게끔 딱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개 하실 분들 여러 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닫아서 잘 놓고, 닫을 때도 뚜껑 잘 닫히는 거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화기를 처음에 하는 방법은 그냥 기화기에다 미리 다 액을 넣어 놓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또 액이 어떻게 돼요? 튈 수가 있겠죠.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아 놓고 여러 개 담아 놓은 다음에 벌통에 들고 가서 벌통 뚜껑을 여시고, 보통은 이렇게 프로폴리스망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천개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매상 이렇게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천개포랑 프로폴리스망을 다 젖히고 이 소비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또 벌들이 막 있으니까 또 일일이 훈연하고 또 솔로 막 또 비켜라고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폴리스망을 걷지 않고 천개포만 살짝 걷어내고 프로폴리스망 위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시면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개포 이렇게 이제 닫아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기화기의 위치는 어떤 분들은 앞쪽에다 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뒤쪽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통상 이제 저 뒤쪽에다, 완전히 뒤쪽은 아니고 중간으로 보면 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 거리, 여기 반 나누고 또 반 정도 적당한 데다가 소비 위에다가 중간쯤에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개포 덮어 놓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대각선으로 반대편을 한 5cm 정도씩만 살짝 해서, 가로 5cm, 세로 5cm 정도 해서 이 그 프로폴리스 방음 말고 이 천개포만 이렇게 이제 덮어 이제 제쳐두고 환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뚜껑 이렇게 덮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또 혹시라도 또 할 일 있다 그러면은 뚜껑 열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청개포만 살짝 뒤로 젖혀서 주사기 바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이게 물이 나보니까 막 줄줄 흐르네요. 여기다가 대고,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 예, 구멍에다 대고서 세게 누르지 말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게 되면은 그대로 다 들어가겠죠? 예,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청개포만 딱 닫고서 이렇게 뚜껑 닫아주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근데 만약에 앞쪽에다가 이것을 놓게 되면은, 앞쪽에다 놓게 되면은 또 벌들이 주로 이제 앞쪽으로 이제 다니잖아요. 소문 쪽으로. 그래서 앞에다 놓게 되면 또 이제 내가 앞에서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벌들한테도 또 방해가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뒤쪽에서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반드시 뭐 정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내가 편리한 쪽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 개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소문은 나무 벌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있는 소문 정도, 개방 정도 그대로 해도 됩니다. 소비 매수 정도만큼 소문 열어 놓잖아요. 그래서 나무 벌통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정도 해서 이제 그대로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벌통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아무래도 나무 벌통보다 덜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 개방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게 되면은 다 이제 다 열어 놓고서 내일 아침 정도 돼 가지고 또 혹시 죽어 나오는 벌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로 이렇게 이제 소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나무 발통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개미사는 어느 정도만큼 이제 쳐야지 되느냐? 8월 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벌을 위해서 산란을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미산을 이제 치는 주기는 한 번 정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쳐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좀 진드기가 많이 아직도 나온다 싶을 때는 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정도 이제 치셔서 이제 가을 산란, 겨울벌을 위한 가을 산란 본격적으로 받을 때 산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그냥 매번 거의 뭐 그냥 꾸준히 계속 하셔가지고 더욱더 벌을 건강하게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이라는 것은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적당하게 이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드기가 굳이 없는데 진드기 예방 차원에서 이 독한 개미산을 하는 것보다는 진드기가 있을 때 확인하시고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근데 초보자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진드기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맘때 되면 어느 정도부터 벌통에는 진드기가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시기 때는 개미산을 최소한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활용을 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산 치실 때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가 5통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5통 한꺼번에 다 치시지 마시고, 작년에 쳤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들은 계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통 먼저 쳐보시고 그 다음날 정도 확인해 가지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또 전군의 다른 벌통에도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분봉을 시켜서 이제 막 산란을 가고 하는 벌통들 있잖아요. 그런 벌통에는 가급적이면은 또 새로운 여왕들 같은 경우에는 요곳에 개미산에 조금 약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란이 축소가 되거나 또 여왕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갓 산란을 시작한 그런 여왕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더 최소한 그래도 봉판이 좀 한두 번 정도는 완전히 다
막아지고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개미산 활용하는 방법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저도 지금 개미산 활용하는 게 한 3년, 4년차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쉽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할 때마다 방독면 마스크 써야죠. 또 장갑 껴야지, 또 희석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친환경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또 이 방법도 쓰지만 어떤 거 쓰냐면은 베노피아 향수 또 간편하게 이제 그것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 가지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번갈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벌에게도 안전하고 또 그 약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안전한 그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약군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압축시킨 강군일수록 이런 어떤 충에 대한 피해라던가 또는 세균이라던가 이런 피해 같은 것도 훨씬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항상 강군으로 압축해서 잘 건강하게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몸도 불편하고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벌통에서 개미산 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 미처 못 드린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거라 하더라도 또 제가 선배 양봉인 분들한테 이제 물어서라도 충분히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숙성꿀주기 안승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 병 관리 잘 하셔서, 충 관리 잘 하셔서 9월달 본격적으로 산란 잘 받으셔서 월동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제발.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